아니 근데 실제 내가 김정은이 욕한 쇼츠 영상을 삭제해버렸어요. 나는 누가 삭제인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놀랐다니까요. 저희가 쇼츠에 평양에서 온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파병 나간 군인들에 대한 이제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영상을 찍고 거기에 맞는 쇼츠를 찍어서 올렸는데 하루 만에 삭제가 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철은TV의 이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남자 최승혁입니다. 그렇게 잠잠하진 않지 않나요? 김정은이가 보니까 뭐 간에도 뭐 호사격 훈련도 하고 한 것 같던데. 근데 북한에서 뭐 잠잠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뭐 북한이 이제 러시아라는 우산을 쓰고 있지만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동태 파악을 하고 있겠죠.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 뭐 시비 걸 건 없거든요. 그래 봐야 북한에 손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북한에서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북한에서는 좋아하는 상태 아닙니까? 뭐 그러면은. 강경파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얼마나 좋겠나요? 네? 맨날 파티나 올리면서 좋아하겠죠. 술 너무 많이 먹다가 골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김정은 여기 뭐 하나 나온 거 있잖아요. 사마귀 같은 건지 뭔지. 그 왜 안 떼는 거죠? 북한 뉴스 보면 점점 이거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난 그게 이상하다니까. 겉암이라는 게 있대. 그 딱 보고 모르는 거 내가 대줘서 알겠니? 뭐 요즘 뭐 간식 없이 잘 노는 애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알아서 뭐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고 알아서 싸우고 있는데 뭐 김정은이 앉아서 뭐 거기다 대고 뭐 감나라 배나라 할 건 없잖아요. 뒤에서 뭐 암호화폐나 좀 도둑질이나 해가지고 달러나 좀 챙기고. 또 한쪽으로는 김정은이도 이제 좀 골 때리는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파병 문제,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종전,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종전 그 협상에 들어가니까 고래 등에 세비가 끼워가지고 자기한테는 별로 이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섣불리 나섰다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살짝 꼬리 내리고 있는 거죠 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김정은이가 두 개 국가론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북과 남은 뭐 다른 민족이고 뭐 다른 국가다라고 했는데 굳이 뭐 본인인 김정은이가 그렇게 주대지를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뭐 도발하고 하면은 되게 그것도 또 좀 꼴불견스러우니까 북한 주민들 속에 이 인식이 한국이라는 것을 잊혀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디가 뭐냐, 주디가 아가리지. 아 그렇지. 말이 되는데요? 네. 그냥 도발을 안 하고 그냥 서서히 그냥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라는 것을 잊혀지게 만들기 위해서 뭐 작전을 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뭐 김정은이 그 비지대가리에 뭐 제가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알아서 정북 좌파들이 잘 싸워주고 있는데 자기가 뭐 요거 하나도 안 해도 뭐 그냥 이렇게 뭐 구경만 하고 있어도 지들이 알아서 잘 싸우고 있는데 나 같아서 내가 제일 미워하는 놈들이 지들이 알아서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난리야. 근데 굳이 거기다 대고 내가 야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김정은이 좋아하지 뭐 지금. 뭐 댓글에 뭐라고 하는 사람은 정북 좌파겠지. 찍어 인정하는 거겠지. 우리가 저거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좌와 우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왜냐면 어느 국가도 똑같아요. 북한을 제외하고는 오른쪽 팔이 있으면 왼쪽 팔이 있어야 되는 거, 왼쪽 팔이 있으면 오른쪽 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을 유지하고 컨트롤 시키는 건 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뇌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데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팔, 왼팔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얼마죠? 야 저놈들 그저 남선 무너뜨리라고 얼씨구나 좋구나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김정은이가 너무 좋아서 이제 위스키라는 위스키는 이제 다 까먹다가 놀러 가지 않을까. 뭐 이설주가 뭐 1년 동안 잠적해가지고 지금 뭐 얼굴을 못 내미는 거는 그 김정은이가 계속 집에 붙들어 놓고 있지 않나 둘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됐다 우리라도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본인의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팔 왼쪽 팔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지금 이설주하고 살은 지가 몇 년이죠? 10년 넘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뭐 저보고 또 개쓰레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된장찌개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설주 임신시켜놓고 몸도 뭐 추스려야지 하니까 한 2, 3년은 못 나오거든요. 그 옆에 뭐 자기가 뭐 북한에서 왕 아닙니까? 인민들을 위해서 힘들게 일한다고 해서 별장 가가지고 두드리면서 그냥 아주 그렇게 할지 누가 알겠어요? 아니 그건 현실적으로 김정일 때도 했던 거니까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김정은이가 안 하겠어요 그걸? 아니 내 생각이 아니고 실제 그거는 별장에 가서 갔다 온 사람의 증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조라는 게 북한에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야 그래도 이설주가 된장찌개냐? 된장찌개보다
못할 수도 있지. 야, 대한민국의 그 맛있는 된장찌개를 그런데 비유하지 마라. 나 된장찌개 솔직히 좋아하거든. 정확히 말하려면 김정은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죠. 너 지금 요즘 왜 뭐하냐, 설주 뭐하냐, 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답장이 오면 이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솔직히 그 전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김주혜가 이제 뭐 김정은이 대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거를 놓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김정은이가 북한에 수많은 미인이 있고 정자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 후계자 아들을 못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의술도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들이 없다고? 저도 친구하고 맞는 건 요거 하나 맞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김주혜가 후계자라고 하는 거는 절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에서 승계를 남자를 따져요. 후계자가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백두혈통. 백두혈통을 남자로 다 홍보하고 선전하고 했는데 갑자기 김주혜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 북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거예요. 뭐 인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김주혜 다음에 누구야? 김주혜 다음에 누구야? 김주혜가 꼭 김씨하고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갑자기 이씨하고 살아. 우리 족보하고 이씨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안에 갑자기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얘기하는 혈통, 김자가 다 없어지고 이씨감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여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좀 관종이 돼서 자꾸 그 딸 데리고 나와가지고 까부는 것 같은데 맨날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거는 내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거를 이제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했지. 내 말을 들어보고 김정은이가 김주혜를 지금 막 데리고 다니면서 내세우나 했더니 김정은이가 승계를 받을 때 김여정이가 어리버리해가지고 지 오빠를 이걸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가 고생을 사서 했어. 그러니까 막 어디 가가지고 여자 동생이 좀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못한 거지.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보필해줄 사람은 김주혜다 이거지. 그러니까 김주혜 오빠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내 소리는. 오빠는 지금 뭐 영국이나 뭐 어디 외국에 가서 지금 후계자 수업을 진짜 받고 있고 제2의 김여정이를 만드는 거지 지금. 이것도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해요. 저도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김주혜를 데리고 다니면서 야 니는 오빠를 이렇게 해야 된다. 봐라 지금 저 김여정이 내 동생이랑 기집애가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니는 진짜 잘해라. 그래가지고 김주혜한테 잿더리 들고 다니는 거 배워주잖아. 날타 들고 다니고. 나도 그거를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공통적으로 맞네요. 둘이 생각이. 저도 김주혜는 절대 북한 지도자가 아니고 그 오빠가 있다는 것도 남자가 있다는 것도 우리 국정원에서 밝힌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 국정원에서 휴민트를 통해서 아들이 있다고 밝혔어요.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밝혔으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아들을 지금 현재 이제 말 맞다나 해외에서 지도자라는 사람으로서의 풍모를 갖추시키는 후계자 수업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주혜는 전 세계에 이목이 지금 김주혜한테 가 있어요. 아들은 어디서 수업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뭐 정보기관에서는 알 수도 있겠죠. 근데 밝히질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김주혜만 나오니까 다 그냥 김주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김주혜 잘 팔리니까. 그러나 김주혜는 진짜 수발드는 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지도자로서 북한에서 후계자 수업을 당해서 받고 있다. 김정은이가 짜잔하고 나타났잖아. 어느 때 갑자기 김일성이가 부활한 것처럼 김정은이가 짜잔 나타난 것처럼 이제 김정은이 아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다. 이제 김정일이 닮았을 수 있어요. 김정일의 아들은 할아버지를 연상시켰고 김정일이가 죽었으니까 김정은이의 아들은 김정일이하고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주혜가 제2의 김여정이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래도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북한 전문가라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김주혜한테 막 후계자 수업을 지금 하는 거죠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씨 그게 뭐 일상적으로 아니 그 북한 성접대 목욕탕에서 성접대가 왜 그 이슈가 될 만한 건가? 근데 있어요. 그게 아니 있는 거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가봤으니까 알겠지. 가서 해봤어?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아니, 거기 가면 그냥- 이제 식사할 때부터 접대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지 이거를 참 그 뭐 수영장도 있어 같이 안마실도 있고 수영도 같이 하고 뭐 하는 거죠. 수영복을 입고 하냐? 아니면 뭐 머리 어떻게 하고 하냐? 당연히 여성들 수영복 입고 하지. 수영장에 그럼 보고등 먹고 들어가겠냐? 기존 이제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그게 북한에서 점점점 노골화되는 것 같아요. 노골화되다 나니까 북한에서 지금 점점 부패해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부패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국가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 기회를 때리는 너무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 새끼들아. 야, 그 비밀리로 조용히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조용히 하는 거지 이 새끼들 너무 노골적으로. 그런 거지 무슨 뭐 그런 것이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그래요. 누구나 공평하다고 하는 것이 원래 사회주의 시스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사실 사회주의 이 시스템이 더 부패했어요. 아래와 위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악랄한 놈들이라니까요. 대충 볼 놈들이 아니고 진짜 그 오줌에 절였다가 방구에 말려가지고 쳐 죽일 놈들이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입이 다 무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가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소문 안 나. 질문을 안 하면은 제가 왜 굳이 이야기할 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하는데 내가 왜 그걸 이야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싸우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왜 그걸 해보자고 하겠냐고요. 자기한테 득이 안 되는 소리는 안 하죠. 김정은이랑 전략 똑같네. 가만히 있네. 김정은이가 머리가 그렇게 무식하진 않아요. 유학 가서 공부는 잘 안 했어도 체험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지금 김정은이가 한 게 뭐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대 뭐 했던 이런 것들 하나씩 야금야금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득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태양절 강명성절 이런 거 다 없애버려라. 당대회 거기서도 다 없애버려라. 소금소금 이제 뒤집는 거예요. 한 번에 뒤집으면 북한 주민들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소금소금 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자기가 영원한 왕이 돼야 되지. 제가 북한에서 당대회라든지 당 대표자 회의라든지 뭐 이런 회의에서 젊은 애가 장성별 달고 있으면 그 사람이 후계자라고 제가 이미 전에 말씀드릴게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나왔을 때가 그랬거든요. 김정일이 때 그때 당 대표자 회의 때 대장별을 달고 젊은 애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다 그랬거든요. 저 사람은 누구야? 나이 젊은데 대장별을 달았네? 그게 바로 김정은이었던 거죠. 그때는 김정은이를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대장별을 달고 어린애가 진짜 앉아 있었어요. 위에 사람들은 알았어요. 아, 저거 후계자로구나 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대장부 군복 입고 찍은 사진이 진짜 없어요. 별로. 뭐 그때는 괜찮았어요. 살도 그렇게 멧돼지처럼 찌쳐놨댔거든요. 지금 완전 걸어다니는 족발이잖아요. 그거. 그렇게 어린 나이에 20대에 대장 달고 있는 거는 그건 뭐 특별한 혜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날국에도 안 되는 건데. 네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제 별 다른 방법을 안 써? 그럴 수도 있지. 사복 입고 나와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일꾼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젊은 놈이면 그 놈이야. 그거 많이 봐요. 많이 봐가지고 실제 김정은이가 한국 거를 많이 모방하고 있잖아요. 학교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민학교 4학년, 중학교 6학년이었어요. 근데 333 체계로 바꿨어요. 우리나라처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가도 대한민국 많이 따라해요. 간단한 실례로 지금 북한 군 보세요. 군복. 우리나라하고 똑같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 마크 달고 다니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래서 저 새끼 저거 한국 꽤나 많이 따라하네. 내가 그거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간첩들이 저한테 뭐 야 나 간첩이야 하고 이야기하고 뭐 숫자를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나라나 간첩은 있습니다. 그 수가 문제지 얼만큼 있느냐. 뭐 간첩들이 뭐 우리 대한민국에 중국 간첩은 없겠어요? 일본 간첩은 없겠어요? 북한 간첩은 없겠어요? 다 있어요. 국가별로 있는데 적국인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적국 아닙니까? 근데 뭐 적국에서 간첩이 없을 수는 없죠. 그 북한에서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 간첩들을 통해서 휴민트를 알게 되는 거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수가 얼만큼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이제 말한 것처럼 국가 기밀 그리고 또 군사 기밀을 적국에 넘기는 것이 간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첩법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그거는 뭐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뭐 국가정보원에서는 알겠습니까? 뭐 그리고 뭐 국가정보원에서 지금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못 잡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경찰에서 지금 이관을 받았으니까 하는데 그 간첩들에 대한 기준도 되게 애매하고 간첩 처벌에 대한 것도 되게 애매해요. 지금 뭐 요즘 노조국 간부들 간첩 사건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간첩들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엄중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지만은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북한처럼 총살까지는 아니지만 북한은 총살해요. 간첩 혐의, 간첩죄에 있으면 뭐 당연히 사형이죠. 우리나라는 뭐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다시 뭐 항소도 하고 막 하던데 그거 보면서 조금 안타깝긴 안타깝더라고요. 간첩들에 대한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사회에 어디 간첩이 있냐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첩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말 하나 잘했다.
아니 간첩이 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간첩이 나오는데 왜 없다고 하는 거죠? 간첩 얘기하면은 저 북한에서 온 새끼가 간첩이다 그러는데 고분이 간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간첩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영국에서 중국 간첩을 잡아가지고 그 영국의 BBC인가요? BBC에서 3일 동안 그 방송을 했어요. 간첩에 대해서. 영국에서 난리가 났댔어요. 간첩 잡은 거 가지고. 우리나라 보세요. 방송에서 뭐 간첩 나온 거 나오나요? 그냥 간첩 기소됐대요. 재판 그냥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성화가 된 거예요. 하도 간첩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간첩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만성화가 된. 또 간첩이야? 아유 또 잡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없는 데서 한둘 잡아보세요. 난리가 나지. 근데 하도 많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나가다가 셋 건너서 하나 간첩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간첩이 많기 때문에 만성화가 돼서 그러는데 좀 시각적으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탈북민 중에 간첩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만약 경우 지금은 옛날이 아니거든요. 탈북민한테 간첩으로 입장시켜가지고 북한이 내보냈다가 만약에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간첩 훈련을 해서 시키고 그 나라에서 돈 들이는 그게 대충 하루 이틀 학원 다니듯 다녀가지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수십 년은 아니겠지만 몇 년 동안이라도 전문적인 훈련을 시켜가지고 방법을 내보내야 되는데 북한이 그 훈련시키는 시스템하고 한국 시스템하고는 너무 달라요. 하룻밤 자고 나면 뭐 다 달라져요. 돈 번지수도 하룻밤 달라나면 어느 개인정보도 다 달라져요. 그거를 북한에서 시시각각 사람한테 막 훈련시켜서 내보낸다? 그거는 한국에 이미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한국에 대해서 너무 빠삭한 정치 세력도 있고 돈도 있고 돈 안 써도 돈 갖다 바치면서 정보 잘 갖다 바치는 간첩들이 많은데 부디 내 집게 키워가지고 안 보내도 된다 이거예요. 상대에서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정보 갖다 바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만큼 있는데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있을 만큼 있는데 북한에서 부디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뭐 이 간첩들이라는 것이 뭐 북한에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지금이 무슨 60년대, 50년대가 아니잖아요. 뭐 특수훈련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디지털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뭐 굳이 사람이 와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이제 간첩이 많다.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북한에서도 탈북민을 고용하느니 한국 사람 고용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실례로 몇 년 전에도 특전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때도 그렇고 그거 다 한국 사람들이지 북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또 저 새끼네 배때기 부른 소리 한다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벽이 있어요. 탈북민분들이 갈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런 사회에 살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을 포섭하는 게 낫겠습니까? 자기네가 요구하는 정보자를 제공해오는 특전사, 특수부대에 있는 사람을 포섭하는 게 낫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든 뭐든 그런 사람들을 알려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또 갖다 포섭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간첩 포섭은 국내외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정보를 알짜를 가져갈 수 있는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 탈북민을 갖다가 간첩으로 만드느니 대한민국 사람을 흡수하는 게 낫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몇 년 동안에 있었던 간첩 사건들 보세요. 다 대한민국 오리지널 대한민국 분들이에요. 북한 탈북민이 있나요? 탈북민 한 번 나왔던 거 뭐 난 간첩이다라고 했던 여자 그 여자 실제 간첩 아니에요. 지인기 끌 갔다고 막 간첩이라고 했던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야 오죽하면 그랬겠냐?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간첩이라고? 근데 실제 북한 사람들이 간첩을 없다라고 장담하는 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을 포섭해서 하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 댓글도 그렇게 달려요. 제 유튜브에도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간첩들이 와가지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분은 간첩인데 이거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실제 내가 김정은이 욕한 쇼츠 영상을 삭제해버렸어요. 나는 누가 삭제인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놀랐다니까요. 저희가 쇼츠에 평양에서 온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파병 나간 군인들에 대한 이제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영상을 찍고 거기에 맞는 쇼츠를 찍어서 올렸는데 하루 만에 삭제가 된 거예요. 내가 이거 내 계정에 누가 들어가지고 삭제하냐고 그걸. 내 계정에 야 나 너무 놀랐다니까요. 너 통장이랑 그 잘해야 되겠다. 그 통장에 있는 돈 나한테 계좌로 다 넘겨놔. 너무 놀랐어요.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없어요 쇼츠가. 그래서 지금 또 올리려고 그래요. 영상은 삭제하는데 쇼츠만 삭제했더라고요. 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없어져 삭제됐다고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은이하고 설주하고 침대에서 본다니까 너 거.
아무래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이 북한, 러시아 용병들이죠. 네, 뭐 파병이 말이 파병이지 뭐 용병이죠 뭐. 파병이라는 거는 뭐 자기네 국가 군복을 입고 탁 나가서 싸워야지 그 파병이라고 하지 뭐 러시아 옷 입고 싸우는 것들이 뭐 돈에 팔려간 용병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평양군이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제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 기사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북한군 나간 사람들 돈 얼마 받는다, 얼마나 줄 거냐, 혜택은 뭘 거냐 하면서 뭐 또 북한 연구하시는 박사분들을 또 있는데 북한학 박사야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얼마는 줄 거다, 무슨 혜택이 있을 거다. 제로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제로입니다. 그 평양에 러시아 파병 나간 부모들이 알려준 소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준답니다. 딱 뭐 하나 주느냐?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전사증. 니네 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하는 전사증. 하나는 당증을 준다고 해요. 북한에서는 그래요. 생명이 두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뭐 육체적 생명과 정치적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육체적 생명은 죽었으니까 정치적 생명을 준다 해가지고 입당 못된 사람들 입당시켜준대요. 이게 뭐 혜택인가요, 그게? 그래서 그 부모들이, 평양 시민들이 지금 그 러시아 용병 나간 부모들이 조금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울고불고 난리죠. 뭐 아들 키워놨는데 나가가지고 24살짜리 애가 24살, 22살 이런 그 부모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 가족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보상이 없대요. 제가 진짜 김정은이가 인간이라면 10%라도 내 준다고 했거든요. 야, 그 새끼 인간도 아닌 것 같아. 단 1%도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 당증? 그럼 종이장에서 뚝뚝 찍어내면 돼요. 그 돈 안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10%라도 주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간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야, 어떻게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죠? 국경에서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중국과 북한의 북중 무역 밀수가 서금서금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다수 진짜 밀수하는 사람들 밀수가 멈춰선 적이 없었다 이런 소식이 왔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이었어요. 근데 밀수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북한에서 뭐 북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북한에서 이제 밀수를 못한다. 코로나 시국에 못하고 뭐 김정은이네 뭐 그 사치품들을 뭐 중국이 뭐 빼들고 뭐 단속하고 했는데 밀수 멈춰선 적 없고 탈북민들 북한에 돈 보내는 거 멈춰선 적이 없다. 다 하고 있었다. 그 말 들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면 탈북민들이 돈을 계속 보내거든요. 그 가족들한테. 코로나 시국에도 보냈으니까. 코로나 시국에 지금도 뭐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돈이 뭐 북한에 뭐 ATM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가족들이 그렇네. 카드를 쓰는 것도 아니고 현금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수가 됐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밀수가 멈춰서지 않았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 야, 이거 다 쇼였구나. 그저 언론에 나오는 건 좀 뭐지? 밀수를 정말 좀 크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은 중국에서. 뭐 돈이면 뭐 다 해 여기서 다 하고 정치적 관계 그런 건 상관없고 압록강 물이 많이 얼었냐 안 얼었냐 거기서 뭐 며칠 뭐 수해 나고 뭐 이래서 이제 멈춰선 일은 있지만 조금만 이렇게 되면 밀수가 멈춰선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국에서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더니 이렇구나. 그래서 밀수는 멈춰선 적이 없었으니까 중국하고 뭐 이게 안 좋다.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문제에 비출 뿐 실질적인 어떤 교류는 계속 하고 있다. 저는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뭐 북한 소식 넘버 1, 2 그냥 무료로 제공했네요. 네, 뭐 오늘 저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뭐 과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로서 무슨 북한학 박사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로서 현실을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철은TV의 이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또 탈북민으로서 탈북민 전체나 북한 전체 주민들을 뭐 대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 개인의 생각, 그렇죠. 또 저와 저 친구의 생각을 같이 공유했을 뿐이기 때문에요.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들을 소리는 듣고 듣지 말아야 걸을 소리는 또 걸어서 들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